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10억 원을 모아도 인생이 생각보다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 아마 대부분 안 믿으실 것 같네요. 당장 10억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진짜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첫 번째 순간은 통장에 단 1,000만 원, 그러니까 1만 달러가 딱 찍히는 바로 그날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서점 재테크 코너나 막 유튜브 금융 채널들을 보면 항상 눈에 띄는 성배 같은 숫자가 있잖아요. 바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이라는 목표 말이죠. 맞아요. 마치 그 숫자에 도달하기만 하면 모든 고뇌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찾아올 것처럼 묘사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금융 유튜버 험프리 양의 강연과 방대한 분석 데이터를 펼쳐놓고요. 100만 달러라는 거대한 환상 이면에 숨겨진 진짜로 우리 삶을 바꾸는 세계의 오아시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돈이 우리 삶에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구체적인 변곡점들이 존재하거든요. 오, 변곡점이요? 네, 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부의 축적이 단순히 총장 잔고의 동그라미 개수가 늘어나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입체적인 과정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복리의 엔진이 점화되고 마침내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쥐게 되는 아주 계단식 여정인 거죠. 좋아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왜 우리는 항상 100만 달러라는 숫자에만 집착할까요? 솔직히 100만 달러라는 목표는 저한테 막 사막 저 멀리 일렁이는 신기루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신기루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아무리 걸어가도 닿을 수 없을 것 같고 계속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 삶을 바꾸는 진짜 변화는 훨씬 더 일찍 찾아오는데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신기루를 향해 걷는 첫걸음, 즉 첫 번째 마일스톤인 1만 달러 구간이 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통과하기 힘든 마의 구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1만 달러가 제일 힘들다고요? 네, 자료에 나온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죠. 매월 100달러씩 역사적인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인 8%를 가정하고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네,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네요. 맞아요. 그렇게 0원에서 1만 달러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5년입니다. 잠깐만요. 6년 반이요? 한 달에 10만 원 남짓한 돈을 6년 반 동안이나 꾸준히 부어야 겨우 1천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게다가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턱이 빠질 뻔했던 부분이 있어요. 6년 반이 지났을 때 내가 순수하게 입금한 원금은 7,800달러고 이자로 붙은 수액은 고작 2,200달러에 불과하다는 대목이요. 하하하, 실망스러우셨군요. 아니,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대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년 반 동안이나 막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애썼는데 이자가 2,200달러 뿐이라고요? 수치만 보면 참 허탈하죠. 이거 진짜 벽에 칠한 페인트 마르는 거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지루하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럴 거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가끔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회의감이 확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사실 복리곡선의 초입은 원래 그렇게 지루하고 실망스럽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원래 그런 거라고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은행에 가만히 두는 것과 투자의 영역에 돈을 밀어넣은 것의 진짜 차이는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폭발합니다. 다음 순간이라면 그 6년 반이 지난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본 자료에서 제시한 놀라운 통찰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6.5년 동안 딱 1만 달러까지만 모으고 너무 지쳐서 그 이후로는 단 1원도 추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계좌를 덮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원금이 1만 달러에서 딱 멈춰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에 갉아먹히면서 서서히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투자 없이 또 다른 6년 반이 흐르면 오직 이자가 이자를 낳는 현상만으로 6,591달러가 계좌에 추가로 붙습니다. 와, 잠깐. 아무것도 안 했는데 6,000달러가 넘게 붙는다고요? 네,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연간 약 1,000달러 수익을 내는 작은 기계를 갖게 된 셈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로부터 25년 후입니다. 25년 후요?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추가로 납입한 돈은 여전히 0원이지만 잔고는 69,538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원금 7,800달러를 빼면 약 59,000달러, 즉 전체의 85% 이상이 순수한 이자 수익이에요. 대박.
85%가 이자라고요? 그렇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돈이 나를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한 결과물인 겁니다. 와, 1만 달러라는 씨앗이 흙 속에서 6년 반 동안 조용히 뿌리를 내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물 안 줘도 알아서 거대한 나무로 자란다는 거군요. 돈이 돈을 번다는 게 딱 이런 메커니즘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막 수학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깊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 1만 달러가 주는 심리적 혜택에 대한 분석이요. 아, 돈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잘 짚어낸 부분이죠. 사실 통장에 찍히는 그 복리 마법보다 더 즉각적으로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건 바로 이 심리적인 변화거든요. 맞아요. 현대사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수준의 재정적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다는 그 대목이 진짜 공감됐어요. 네,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재정적 스트레스. 이건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면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갉아먹는 악성 앱 같은 겁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습니다. 그 청구서 날아올 날짜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예민해지고 막 친구가 오랜만에 근사한 레스토랑 가자고 하면 메뉴판 가격부터 슬쩍 걷눈질하게 되는 그 찜찜한 기분이요. 다들 한 번쯤 겪어보는 감정이죠. 네네. 그리고 자동차 엔진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면 이거 수리비 얼마나 나올까 겁나서 정비소 가기 두려워지는 그런 자잘한 불안감들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좌에 딱 1만 달러, 즉 1,0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찍히는 순간 목을 조르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의 목줄이 단숨에 끊어집니다. 목줄이 끊어진다고요? 1천만 원으로요? 네, 살면서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 이른바 비 오는 날의 99%는 이 1만 달러 선에서 다 막아낼 수 있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거요. 맞아요. 급하게 집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 차액 같은 것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심리적 방어선, 즉 무적의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1만 달러를 모았다는 건 단순히 예금 늘어난 게 아니라 내 일상을 위협하는 치사한 불안감들을 영원히 박살냈다는 걸 의미하죠. 무적의 방패.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방패가 생겨서 밤에 두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게 된 건 좋은데요. 솔직히 방패만 들고 있다고 경제적 자유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하하, 물론이죠. 소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막 싸워줄 강력한 공격수도 필요한데 그건 도대체 언제 등장하는 건가요? 첫 번째 마일스톤이 방패였다면 두 번째 마일스톤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돈은 방패를 넘어서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헌신적인 직원이 됩니다. 오, 직원이라니? 그게 얼마부터인가요? 바로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이라는 변곡점이죠. 이 구간은 자본 규모의 힘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자본 규모의 힘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아주 단순한 수학이에요. 100달러를 투자해서 10% 수익이 나면 10달러잖아요. 네, 만 몇천 원 정도 되죠. 10달러는 누구나 1시간 정도 아르바이트하면 쉽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내가 1시간 일하는 게 낫지? 이거 언제 불리고 있어? 하면서요. 아하, 진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10만 달러로 커지면 10% 수익은 1만 달러가 됩니다. 1만 달러는 인간의 노동만으로는 도저히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요. 비로소 노동 수익을 넘어서는 거대한 자본 수익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주신 이 자료의 가속도 표 보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매년 1만 달러씩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죠. 처음 0원에서 10만 달러 모으는 데는 무려 7.84년이 걸려요. 거의 8년 가까운 긴 시간이죠. 네네. 근데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가 되는 데는 5.1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는 3.78년으로 더 짧아지고요. 점점 속도가 붙는 게 보이시죠? 네. 나중에 90만 달러에서 대망의 100만 달러가 되는 그 마지막 구간은 불과 1.35년밖에 안 걸려요. 똑같은 10만 달러라는 가치인데 처음엔 8년 걸렸던 끔찍한 시간이 나중엔 1년 남짓으로 압축된다니요. 대체 이게 어떤 마법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걸 넘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
아까 말씀하신 복리의 마법이 드디어 제대로 터지는 거군요. 맞아요. 눈덩이 굴릴 때 생각해보세요. 주먹만한 눈뭉치 한 바퀴 굴리면 눈이 얼마 안 묻지만 사람 몸집만 해진 눈덩이를 한 바퀴 굴리면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눈이 확 붙잖아요. 확 와닿네요.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10만 달러에 대한 이자가 다시 투자 원금이 되는 순간 수익이 수익을 복제하는 속도가 인간의 노동 시간을 완전히 추월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걸 제가 좋아하는 골프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골프는 공을 딱 치면 그게 숲으로 날아가는지 연못에 빠지는지 아니면 잔디 위에 예쁘게 앉는지 눈앞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잖아요. 내 폼이 맞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네,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10만 달러 모아가는 이 투자 초기 단계는 완전히 달라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 속으로 골프공을 풀수익으로 날려놓고요. 10년 뒤에 안개 거쳤을 때 그 공이 홀컵 안에 들어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거든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피드백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 길고 지루하고 피드백도 없는 안개 속 시간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동력을 잃지 않고 버텨야 할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결국 초기의 지루함은 시스템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돌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스템적인 레버리지요?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름길을 찾는 거죠. 원본 자료에서는 이 마의 10만 달러 도달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팁들을 주거든요. 우선 회사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합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죠? 미국의 401k 연금 프로그램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 있는 고용주 매칭 기금이 대표적이죠. 내가 500달러를 저축하면 회사도 똑같이 500달러를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 납입할 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들이 훌륭한 레버리지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나 회사가 내 투자금을 즉시 불려주는 이런 공짜 돈, 즉 프리머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료가 반조하는 두 번째 팁은 본업 외의 소득 파일을 키우는 겁니다. 초창기엔 복리 효과보다 내가 직접 쏟아붓는 원금, 그러니까 눈뭉치 자체의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눈뭉치를 크게 뭉쳐야 눈이 많이 묻으니까요. 맞아요. 자격증 취득해서 몸값을 높이거나 주말에 배달 부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작업을 해서라도 매주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걸 투자 계좌로 계속 밀어넣는 거죠. 그 안개 속 단계를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게 관건이네요.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1억 원이라니 나는 나이도 있고 늦은 것 같아 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되실 텐데요. 자료에 나온 시나리오 하나가 엄청난 위안이 될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죠? 만약 어떤 분이 피나는 노력 끝에 35살에 딱 10만 달러를 모았다고 쳐보죠. 그런데 살다 보니 너무 팍팍해서 그 이후로는 단 한 푼도 투자를 못했어요. 완전히 멈춘 거예요.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30년 후 65세 은퇴 시점이 되면 연 8% 수익률 가정 시 이 돈은 무려 100만 달러로 불어나 있습니다. 투자를 아예 멈췄는데도 10억 원이 된다고요? 네, 더 경이로운 건 그 100만 달러 중에 내 피 같은 원금은 9.9%뿐이고요. 나머지 90.1%가 오직 복리가 혼자 일해서 만들어낸 수익이라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10만 달러라는 직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워커홀릭인지 확 느껴집니다. 잠도 안 자고 365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직원이 확실하죠. 그런데 10만 달러가 유능한 직원이면 드디어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마일스톤인 50만 달러는 어떨까요? 50만 달러면 1억을 훌쩍 넘어서 5억 원이잖아요. 임원으로 승진이라도 하나요? 하하, 임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가 최고 경영자, 즉 CEO로 승진하는 단계입니다. CEO 포트폴리오? 대부분 사람들이 10만 달러에서 곧바로 100만 달러라는 숫자로 건너뛰며 환상을 품잖아요. 근데 실제 인생의 궤적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거대한 재정적, 심리적 변곡점은 바로 이 50만 달러 구간입니다. 10만 달러가 직원이면 50만 달러는 CEO군요. 이 숫자가 가진 파괴력을 수치로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연 8% 수익률 가정하면 50만 달러는 1년에 4만 달러를 만들어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요? 맞아요. 엄청난 액수죠. 4만 달러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멀쩡한 성인 한 명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풀타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연봉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가 나만큼의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시점에서 투자를 아예 멈추고 20년을 내버려 두면 233만 달러가 되고요. 딱 10년만 기다려도 최소 100만 달러 거뜬히 돌파하네요. 이제 CEO가 나라는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경지에 오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은퇴 이후 구체적인 안정성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금융 서비스 기업 인파워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은퇴 저축액이 약 49만 1,000달러라고 해요. 오, 50만 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치네요. 네, 여기서 금융계에서 널리 쓰이는 안전한 인출 비율인 4.7% 규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4.7% 규칙이 뭔가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7% 규칙이란 건 주식시장의 장기 평균 성장률에서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빼고요. 심지어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것까지 보수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한 수치예요. 최악의 상황까지 다 가정한 거군요. 네. 즉, 내 원금을 깎아먹지 않고 돈이 마르기 전에 평생 동안 매년 안전하게 뺏어 쓸 수 있는 비율이 4.7%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화수분처럼 꺼내 쓸 수 있는 마법의 비율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50만 달러의 4.7%면 매년 약 23,500달러를 마음 편히 빼서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네요. 네, 여기에 67세 기준 미국 평경 소셜 시큐리티, 즉 국민연금 같은 걸 더하면요. 1인 가구는 연 48,352달러, 부부 합산일 경우 무려 73만 2,004달러라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와, 부부 합산이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원금 손실에 대한 공포 없이 노후를 매우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재정적 기반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노후의 생활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인가요? 물론 그것도 크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만약 청취자분들 중에 누군가가 은퇴 연령보다 한참 이른, 예를 들어 45세나 50세에 이 50만 달러를 조기 달성했다면요. 이제 내일 당장 사장님 책상에 사표 집어던지고 남국의 해변으로 날아가서 평생 마가리타나 홀짝이며 살면 되는 걸까요? 하하, 해변에서 마가리타 마실 재정적 자격은 주어지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번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매력적인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오, 뭔가요 그게? 바로 코스트 파이어라는 개념입니다. 코스트 파이어요? 파이어족은 들어봤는데 코스트 파이어는 좀 생소하네요. 50만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요일 밤 9시입니다. 우와,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턱 막히네요. 내일 출근할 생각에 그렇죠. 내일 출근해서 그 깐깐한 팀장 얼굴 볼 생각, 쏟아지는 업무 폭탄 처리할 생각하면 위가 꼬일 것처럼 괴롭지 않아요? 네, 보통 직장인이라면 아유, 대출금 갚으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무거운 몸이 이끌고 월요일 출근 지옥철 타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좌에 50만 달러가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죠? 여러분의 50만 달러는 백그라운드에서 이미 스스로 증식하면서 60대 이후 미래 은퇴 자금을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잖아요. 아까 그 CEO가 뒤에서 알아서 돈 벌고 있는 상태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미래의 늙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현재 고통을 인내하며 억지로 저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당당하게 출근해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와,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진짜 자유네요. 네, 이제부터는 당장 생활비, 즉 이번 달 렌트비와 식비 정도만 벌면 돼요. 고액 연봉 포기하고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도 평소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일, 예를 들면 동네 작은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바리스타로 일하는 등 진정으로 즐기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요. 심지어 재정에 아무 타격 없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폭 쉬면서 인생의 안식년을 가질 수도 있고요. 50만 달러는 돈다발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운전대를 내가 다시 잡을 수 있는 통제권을 쥐어주는 겁니다. 는 아주 비밀스럽고 특별한 주식 종목이나 투자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잔뜩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하,
그런 비법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료에서 아주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결은 없다고요. 네, 완전히 새롭고 은밀한 지름길 같은 건 자본주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결은 아주 우직하거든요. 1만 달러 방패 만들 때 썼던 그 지독한 규율, 10만 달러 직원 고용할 때 발휘했던 인내심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승진하고 소득 늘어날 때 덩달아 씀씀이도 커지는 현상, 즉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힘에 내 자본을 맡겨두는 것, 오직 그것만이 50만 달러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심층 탐구 여정을 한번 쫙 되짚어보죠. 우리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100만 달러 허상을 막 맹목적으로 쫓는 대신 현실에서 1만 달러라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오아시스였죠? 네. 그 방어선 뒤에서 묵묵히 지루함을 견디고 자본이 스스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10만 달러 변곡점을 지났고요. 마침내 내 포트폴리오가 CEO로 등급하며 인생 운전대를 온전히 내게 돌려주는 50만 달러 코스트 파이어 단계까지 도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긴 여정 어디쯤에 계시든 지금 당장 통장에 100달러가 있든 10만 달러가 있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게 뭔가요? 자본주의의 수학적 원리와 복리라는 가늠악한 도구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완전히 똑같이 차별 없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궤로 위에 올라타 걷고만 있다면 시간은 무조건 여러분 편에서 샤워줄 겁니다. 처음엔 진짜 그 페인트 마르는 거 지켜보는 것처럼 답답하겠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기만 하면 나중엔 눈사트처럼 불어난다는 거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방지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 철학적인 접근이요? 흥미롭네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갈망하라고 압박하잖아요. 어제보다 더 넓은 아파트, 더 최신형 스마트폰, 막 더 고급스러운 해외여행. 그렇죠. 인스타그램만 켜봐도 매일 느끼는 거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궁극적인 마일스톤은 은행 잔고에 찍힌 특정 금액 달성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죠? 어쩌면 더 많이라는 멈출 줄 모르는 갈증이 이 정도면 내 삶에 충분하다라는 평온한 깨달음으로 대체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경제적 졸업이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강력한 통찰이네요. 충분함의 기준을 남들이 정해놓은 100만 달러 잣대가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잣대로 다시 세운다면 아마 여러분이 오늘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 열어서 잔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도 편안해지죠. 언제 닿을지 모르는 신기루 쫓느라 헉헉대는 대신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작지만 시원한 나만의 오아시스에 발 담그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만의 오아시스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뇌를 짜릿하게 끼워줄 흥미로운 자료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